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인데요. 12월달 매매 종목을 간단하게 한번 복귀해보고 21년 제 주식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월달 매매 복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귀 차트를 하나 꺼내 놓고요. 0495번 계좌 수익률 현황인데요. 이 화면은 여기 보면은 매매했던 종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화면을 한번 보면서 12월 달에 매매 내용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PX 생명과학이 있었죠. 12월 초에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 부근이 있죠. 이 부근을 상승의 시작으로 보고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추세의 피보나치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횡보했던 구간, 이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또 한번 선을 그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거래량이 터진 음봉은 제외하고 이 저점부터 이 양봉의 고점까지 이렇게 선을 한번 또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추세,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작은 추세 안에서는 저점이 이 382 부근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큰 추세 안에서는 저점이 어디서 형성이 되었죠? 이 382보다 약간 밀린 지점에서 형성이 됐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보면요. 화면을 조금 키워놓고요. 이렇게 보면 이 부근 382 부근에서 대략 저점이 형성이 되고 이 부근부터 비중 조절로 매수를 들어가서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온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하락하기 전에 그때 KPX 홀딩스가 대주주였는데 대주주의 지분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백신과 크게 관련이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하락이 멈추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경우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어느 정도 눌림을 줬다가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는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KPX 생명과학은 키움 계좌에서는 수익으로 잘 매도를 했고 KTB 쪽 계좌에서는 약수익에 매도를 했던 그런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송네오텍이고요. 이 종목을 보면 여기서 기준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했죠. 바로 계속해서 밀렸고 이렇게 밀리는 경우에 기준봉 이후에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봉의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에서 보통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게 기준봉 이후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의 타점에 대한 패턴인데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쪽 낮은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반등의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이 낮은 구간에서 매수가 됐고 이 반등의 매도가 되었죠. 이게 이날 시장을 보면서 매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날 예약을 걸어 놓았던 부분이 운 좋게 고점 부근에서 매도가 잘 되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 부근 어디에선가 아마 익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평상시에 그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을 주고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약간 좀 밀린 모습입니다. 이 기준봉에 이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이오톡스텍 이 종목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전고점을 강한 거래 대금으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크게 상승을 했는데 기준봉 이후 더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의 패턴이죠.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 지점부터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으니까 이 지점 앞에 있는 저점부터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요. 대략 50% 이하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 되죠. 매매 내역을 보면은 비슷하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 반등이 나올 때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워낙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거래량도 나오지 않고 현재 줄줄 흐르는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지지의 흐름 이후에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상승폭에 236 부분까지 밀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 앞에
전고점 지지 구간이 되겠죠. 지지와 저항 구간. 여기에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 여기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매매가 잘 되었던 케이스고요. 지금 이쪽은 계좌의 크기가 더 작은 키움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매한 내용이 있고 또 KTB 쪽이 있죠. KTB 쪽은 이 매매 내역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일단 키움 기준으로 매매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넵튠인데요. 넵튠은 이때 당시에 이 상승할 때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고 이 윗꼬리를 제외한 이 양봉의 종가까지 그었을 때 이 절반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 지점에 매매를 해보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 이쪽 아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걸어 놨었는데 추가 매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폭에 그냥 매도를 했고요. 이 종목을 여기에서 매도를 할 때 당시에 아직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안 나왔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매도를 한 이유는 이 재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일찍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 별도 기준으로 관리 종목 요건에서는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약간 좀 아쉬운 매매가 되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여기에서 이만큼 강한 상승이 나왔고 상승폭의 이 절반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죠. 이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매매를 해서 이렇게 매매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절반 부근에서 매수가 되었고 반등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분봉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이 이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던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땅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 이후 반등이 나와서 매도가 됐던 그런 경우고요. 충분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래 구간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 구간까지는 주질 않았습니다. 반등이 나온 구간을 자세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한번 지지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한번 지지가 일어났죠. 이 구간과 이 구간. 여기서 반등이 나온 구간은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강하게 돌파가 나온 구간. 돌파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맞고 돌파가 나왔던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강한 거래량이 일어났고요. 이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여기를 보면 강한 거래량이 일어났죠. 이 구간을 보면요.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지지가 일어나고요. 그 구간을 돌파할 때 이 봉부터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죠. 그 봉을 보면 이 봉이죠. 이 봉의 시가 부근,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거고요. 이 부근은 이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이 봉의 고점 부근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보면요. 여기가 의미가 있었고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여기가 의미가 있었죠. 이렇게 이어보면 이 구간이 되는 거죠. 이 구간.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 종목은 여기에서 지지하려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이후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큰 일봉의 그림에서는 절반만큼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인데요. 현대바이오는 여기까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이 이후는 단기과열 구간이었죠. 그래서 하락할 때에도 단기과열 구간까지는 전부 하락을 하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저는 매매를 했고 두 계좌로 들어가서 양쪽 계좌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매수가 되고 여기서 매도가 되었죠.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의 매도 이후에 반등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매수 자리까지 줬는데 그때 당시에 보유 종목이 너무 많았고
보유 종목들이 추가 매수가 많이 되면서 계좌에 어느 정도 비중이 많이 찬 상태라서 다른 종목이 매도되면 바로 이 종목을 살려고 했는데 약간 박자가 맞지 않으면서 계좌 관리상 여기서는 매수를 못하고 그대로 반등이 나온 경우죠. 약간 좀 아쉬운 매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명신산업이 있습니다. 명신산업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때 여기에서 이 큰 상승 추세에서의 이 절반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눌림 이후에 양봉까지 이 작은 추세에서의 이쪽 절반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지우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당일에 매도가 나간 경우입니다. 이렇게 놓고 장중에 시장을 보면서 매수한 게 아니라 전날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한 거죠. 그때 당시 매수되기 전날 이미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를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대로 매수가 되었었고, 이 종목도 여기서 매도가 된 이후에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낮은 구간에서 좀 더 기다렸었는데요. 대략 이쪽 35,000원 이쪽 원저리에서 기다렸었는데 여기까지 주지 않고 이 절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분봉을 보면요, 이 지지 나온 구간이 어딘지 한번 보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거래량을 기준으로 의미 있는 구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온 구간이 이 구간이죠. 상승할 때 여기에서 거래량이 나왔고 요만큼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서 횡보를 거치고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한가 가던 날 돈을 가장 많이 쓴 이 봉이 의미가 있고, 이 봉 이후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 돈을 많이 쓴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차트에서 의미 있는 구간을 찾고요. 여기서 더 밀리더라도 그 다음 의미 있는 구간을 또 찾아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든지 더 밀려서 추가 매수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든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이렇게 매매가 되었고요. 이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아마 여기에서부터는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매매할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이 있었고요. 대웅제약은 굉장히 강한 거래대금으로 상승을 했고 임상 이상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기 전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매매를 진행을 해서 어제 매도가 된 경우입니다.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들어왔고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쪽 38이 그 이하까지 밀렸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밀렸고요. 그 이후에 아직 거래량이 전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더 상승할 만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관찰 중에 있고요. 다음 종목은 종군당 바이오입니다. 종군당 바이오는 치료제 관련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을 했고 눌림 이후에 여기서부터 상승이 다시 나왔죠. 그리고 이 상승폭 대비 이 절반 구간부터 제가 분할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를 했고 반등에 매도가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수가 한 번밖에 안 보이네요.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했고요. 추가 매수 이후에 반등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매수한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서 매매되지 않은 종목이 몇 종목 있는데요. 기억나는 종목이 엔투텍이 있고요. 엔투텍을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때는 쌍봉 구간이라서 더 낮은 구간에서 이쪽에서 매매를 진행을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KTB 쪽에서 매매를 했던 거라서 키움 이쪽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위지트가 있었죠. 위지트가 있었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쪽 0.5 구간과 382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었고 반등할 때 약수익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크게 상승이 나온 경우죠. 이 종목이 이 0.5에서 더 밑으로 밀린 이유는 이 봉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그만큼 강했고 조금 더 밀린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콘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이 나왔는데 이쪽에 이 지지저항 구간을 이용해서 이 부근에서 매수를 걸어 놓았었고 이날 무슨 일인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급락 이후에 매수가 되고 당일에 매도가 됐던 그런 경우입니다. 눌림 이후에 여기서 당일에 매도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지가 일어났고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매매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다 반등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이 이렇게 긴 추세를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짧게 기술적 반등만을 먹는 매매를 계속 확률에 의해서 여러 종목들을 돌려가면서 계속 매매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수익이 아니라 작은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매매 패턴으로 매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서 12월 달에는 손절한 종목 없이 종목들의 반등이 모두 좋았고요. 매매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매 복귀한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내년도에 대한 계획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복귀를 통해서 자신이 매매했던 종목의 잘한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하면서 제 매매를 조금이나마 더 발전시키면서 매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였습니다.